깡통전세라는 단어를 되게 이제 얼마 전 사용했죠. 제가 몇 해 전부터. 왜냐하면 전세가 너무 오르니까 이런 이 깡통전세 얘기가 많죠. 그래서 두려움도 크고. 근데 이제 깡통전세 두려워하기만 할 게 아니고 사실 그걸 좀 정확히 봐야 될 게 있어요. 깡통전세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두려워하다 보니까 이제 아예 전세 들어가기도 무서우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면 월세를 가야 되는 거냐, 보증금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면 뭐 집을 사야 되는 거냐, 아니면 집도 사기 두려우니까 뭐 아까 말했듯이 다시 월세만 갖고 잖아, 이런 식으로 혼란스러워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 깡통 전세 정말 현장에서 어떤 현장 상식을 가지고 정말 풀어드릴까 해요. 그리고 그걸 약간 돌려보면 다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슈는 먼저 이 현장을 가지고 따져볼 겁니다. 많은 기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장 따져볼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른 신호, 저희가 깡통 전세를 볼 때는 저는 다른 식으로 봐요. 이 신호를. 그래서 현장에서 어떻게 보는지, 또 그게 재테크와 연관이 있거든요. 아니면 또는 자산 방어에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늘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렇습니다. 우선은 이제 깡통 전세라는 게 뭐냐면 전세가, 매매가가 있는데 이 전세가가 더 높다는 거죠. 매매가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아파트 등장에 우려 확산, 겁이 나는 거죠. 왜? 보증금이잖아요. 이 전세 보증금이 이거 내가 돌려받을 수 있을까? 사실은 저희가 지금처럼 많은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주거비용이 되게 커졌죠. 주거비용이 정말 많이 자기 소득 대비 높아졌는데 그런 걸 걱정했을 때 이건 진짜 걱정되는 상황 맞아요. 근데 이제 무작정 걱정할 건 아니고, 또 저는 현재 좀 따져볼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오늘 그걸 따져볼 건데요. 보시면 이제 이렇죠. 전세 가격이 너무 올라서 매매 가격이 이제 가까워졌다는 거고, 그래서 어떤 일이냐면 한마디만 전세 가율이 너무 높다는 거죠. 전세 가율,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인데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옛날에 60% 기준이 어땠는데 요즘에는 80%, 90%. 지방은 90% 넘는 게 되게 좀 많죠. 또 서울도 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데, 이랬을 때 우리가 걱정되는 뭐죠? 세입자 보증금이 유행해졌으니 임차인은 조심하자, 이런 식의 기사가 되게 많습니다. 얘기도 많고 또 여기저기 카페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부동산들 포털 카페가 있으면.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봐요. 그리고 이건 정말 오늘 좀 철저히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무작정 두려워한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제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전세값, 집값, 즉 전세가 더 높다는 거예요. 역전현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역전현상이라고 말을 쓰는데, 사실은 이제 두려워서 집을 사기도 전세를 가기도 겁나게 하는 이런 뉴스예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세값, 집값도 세니까 집값이 올라가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사면 안 되죠. 또 다른 건 뭐냐면 집값, 전세값 높으니까 뭐죠? 내 보증금이 두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 다 이런 어떤 이제 이 뉴스대로 하면, 이 기사대로 하면 저희가 이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되죠. 뭐 카페에서 많이 떠들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걸 따져볼 건데요. 우선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우선 현장 사례로 제일 많이 드는 것들, 카페나 이런 역전현상을 가지고 얘기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드는 사례부터 하나씩 따져볼게요. 왜? 꼭 따져봐야 돼요. 오늘은. 보시면 첫째는 경매로 전세 보증금을 날린 경우를 되게 많은 얘기를 하십니다. 전세로 보증금을 날린 경우, 아니 경매가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로 어떤 이제 가슴 아픈 사연을 얘기하시죠. 두 번째는 뭐냐면 전세와 매매가가 데이터 비교, 즉 어떤 아파트 단지를 하나를 가지고 그 지역의 전세값하고 매매가 비교했을 때 전세값이 더 올라섰다, 뭐 이런 기사들 내지 이런 얘기. 그래서 보통 이제 주택 가격 폭락 얘기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봐라, 잘못되지 않았냐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거는 따져봐야죠.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제가 이론, 보통 이제 부동산 같은 이 상품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선무당이라 하죠. 보통 선무당이 됐을 때 가장 잘못된 투자를 하기 쉬운 게 이 부동산이거든요. 근데 방어적 측면에서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이제 투자 얘기 냅두고 오늘은 사실 이걸 하는 이유가 제가 방어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떤 잘못된 측면에서 보면 방어할 시기를 놓쳐볼 수 있는 그런 신호를 주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를 따지는데, 이 두 가지 경우를 제가 오늘 따져볼게요. 진짜 그러한지. 우선은 이제 경매로 보증금 손해본 경우를 따져볼게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자, 경매로 손해를 본다는 게, 경매가 전제 뭐냐면 경매가 전제 조건이어야 돼요. 즉 경매로 보증금 날렸으니까 경매가 됐어야 되죠. 그럼 경매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선순위 대출금, 즉 선순위에 내 전세 보증금보다 더 앞선 선순위 은행에서, 아니면 또는 다른 어떤 이유라든 다른 선순위 채권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경매를 집어넣어야지만 경매가 들어가죠.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실생활에서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즘에 전세를 많이 가시는데요. 또 전세자금 대출을 많이 이용해서 젊은 분들이 많이 가세요. 앞에 선순위 보증금, 아니 선순위 대출이 있는 경우 많이 있나요? 극히 드물죠. 보통 월세 같은 경우, 월세 보증금인 경우에는 보통 이제 월세 보증금이 작기 때문에, 또 정부에서 그 임차인 보호법으로 해놓은
그 최소니 이제 최소 금액, 변제 금액 이거에 대해서 최소 금액을 보호하는 금액 이하로 이제 보증을 거는 경우가 있고 그 이상은 보통 이제 전세로 가는데 그 경우에 말고는 전세만 간다 할 때는 대부분 없어요. 요즘 세입자들 중에서 내가 전세 가면서 선순위에 어떤 대충을 두고 전세를 넣는다? 그 경우 거의 힘들거든요. 또 시장에서 일하시는 공인중개사분들 그걸 원치 않아요. 다 막아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은행에서 대출, 전세자금 대출하는 경우는 은행이 그거를 갚으라고 요구 조건을 달아요. 그러니 당연히 선순위 대출은 없죠. 그럼 그런 경우는 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경매를 들어서 경매를 손해 경우를 따지면 이거는 임대가가 너무 올라서 집값을 뭐 넘어섰다는 이런 얘기하고 관계없는 문제예요. 여기 무슨 문제냐면 전세가격 상승 문제 이전에 법적 지식 문제예요. 법적으로 내가 전세를 들어가는데 그 앞에 선순위 보증 대출을 뒀다는 거는 뭐냐면 이거는 집이 전세 가격이 어떤 사례로 봤을 때 전세 가격이 집값을 추월해서 보증을 날린다. 이거 관계없는 사례예요. 이거는 철저히 법적 지식 문제예요. 법적으로 따지고 안내받았는데 그렇지 않고 공인중개사분을 통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증금 일부 이제 이런 경우는 있죠. 저희가 이제 다가구 같은 경우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다세대가 달리 이 한 10개의 건물이 집이 있으면 그 등기상 나올 수 있는 게 등기 하나거든요. 을구에 나오는 건 대출금은 나와요, 일부가. 근데 다가구 들어간 분들이 보통 이제 저희가 월세 보증 형태로 들어가는데 이 보증금들이 하나, 둘, 한 10집이 있다 그러면 9집이 나보다 먼저 들어간 9집에 그 보증금이 나오질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등기에는 은행에서 빌린 그 대출금은 등기에 나와요, 을구에. 그러나 이 선순위 보증금들이 있죠.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이사 온 사람들, 나보다 먼저 전입한 사람들, 즉 집이 9개 룸이 있는데 거기서 뭐 아니 10개 룸이 있는데 그중에 10번째로 마지막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9개 집의 보증금은 주인만 알죠. 근데 그것도 선순위 우리가 다 모두 전입신고하기 때문에 그것도 순서가 있거든요. 다. 그거는 등기 안 나오죠. 그런 경우 빼놓고는 저희가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그 경우들은 경매를 통해서 보증금이 날린다. 이 경우는 뭐냐면 이거는 이런 사례에 맞지 않아요. 이거는 법적 지식 문제예요. 그래서 이건 안 맞는 사례고요. 그다음에 역전현상. 저희가 이제 많이 얘기할 때 역전현상 얘기해요. 야, 우리가 보통 할 때 어떤 분한테 여기 보세요 하면서 뭐라 그러죠? 이제 전세 가격이 집값을 넘었네요. 이러고 어떤 단지 얘기를 해요. 뭐 어떤 지방의 어떤 단지는 전세 가격이 뭐 1억인데 집값은 뭐 9,500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얘기하는데 이것도 좀 다른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개별 물건을 정확히 얘기해 보자 이거죠. 무슨 말이냐면 자, 개별 물건에서 보신 적 있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전세 가격보다 주택 가격이 높아졌다. 자, 이런 사례 데이터는 어떤 단지 내에서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개별 물건 들어가서 여러분 개개인한테 여쭤볼게요. 자, 제 집이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집이 자, 전세 가격이 어제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오늘 9천만 원이에요. 근데 9천만 원 미만으로 매매할 마음이 있으신가요? 아니 그런 경우를 보신 적 있나요? 과거에 저희가 IMF라든가 금융위기 왔을 때 그러한 경우가 채권 문제 때문에 터는 경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거 빼놓고 일반적 경우에 어떤 경우든 전세 가격 미만으로 쉽게 매매가 가능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특수하게 뭐 개인 어떤 사유가 필요해요. 개인 사유. 그런 경우 빼놓고 일반적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있을까요? 근데 데이터상에는 단지에서 나와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 자, 자유상 존재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단지, 동, 시간은 혼선인 이게 무슨 말인지 좀 풀어드릴게요. 오늘 중요한 이슈거든요, 이게. 자, 동일 단지 내에서 집이라는 건 있잖아요. 어떤 단지가 뭐 1000세대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동별, 층별, 방향별, 조망권, 그다음 구조, 교통 접근성, 즉 단지 하나가 있는데 동이 여러 동이 있죠. 또 동별로 층이 나눠져 있죠. 또 향이 틀려요. 또 어떤 거는 조망이 좋고 또 어떤 건 지하철에 가까워요. 다 가격이 다르죠. 같은 단지 내에서도.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매매가도 다르고 전세 가격도 달라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이에요. 자, 죄송해요. 자, 전세가리 90% 육박하는 아파트 단지가 있다 치면 이게 이제 먼저 나와버리는데요. 제가 먼저 풀면 이거죠. 제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자, 전세 가격은 데이터를 어떻게 잡냐면 15층 전세 가격 현재 9월이죠. 올해가 지금 9월인데요. 9월에 호가 즉 3, 4분기라고 쓰는데 지금의 가격을 잡지요. 근데 매매 가격이 어떨 잡냐면 국토 우리 교통부 어떤 이제 실거래가 들어가면 분기별로 데이터가 나와요. 즉 뭐냐면 1, 4분기 그러니까 3개월마다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즉 지금에 나온 데이터는 대부분이 6월까지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매매 가격을 예측을 하죠. 근데 제가 예를 들면 여기는 3층 데이터를 뽑고 3개월 전인 6월 달 자료를 뽑을게요. 근데 전세 가격은 지금 걸 뽑을 거예요. 지금의 매물 나와 있는 거.
뭐 이제 국민은행 자료나 여러 가지 아니면 뭐 포털에 나와 있는 차를 뽑겠죠. 근데 가격을 제가 층을 15층 높일게요. 여기 15층, 3층 이 데이터를 섞어버리잖아요. 그럼 단지 내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자 전세 가격이 앞지르는 데이터가 나와버려요. 무슨 말이냐면 90%였잖아요. 요즘에 전세가 한번 오를 때 보면 무섭게 오르거든요. 자, 그 전에 이미 봄에 90%의 전세가 육박하는 집이었는데 자 데이터를 매매는 내가 3개월 전치를 가져오고 매수는 현재 아니 전세는 지금 데이터를 가져오고 층은 매매는 아래층을 가져오고 전세는 위층을 가져오고 또는 교통이 좋거나 조막건 좋은 걸 가져오고 자 이 데이터를 섞으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섞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전세가가 매매가를 앞지르는 데이터가 나오죠. 여러분이 보시는 많은 기사들 다 보세요 한번. 경매의 경우는 이런 경우 되게 많이 나와요. 경매의 경우는 다세대나 이런 뭐 아파트 다 나오는데 이런 데이터 역전 현상을 설명할 때는 아파트 단지만 사례로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빌라 이런 것들은 다 개별 물건이에요. 단독이든 빌라 이런 것들은 너무나 개별성이 더 강하죠. 아파트 단지보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자세히 기사를 보거나 포털에 나온 것들 글을 자세히 보세요. 아파트만 역전 현상 데이터가 나와요. 근데 그 데이터도 개별 물건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면 가능치가 않아요. 하나같이 섞는 거죠. 데이터를. 단지별로는 여러 상황의 데이터가 있고 특히 시간 이 차이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개별성을 무시한 데이터 조합을 만들어내면 그게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데이터를 쉽게 말할 때는 매매 가격은 잘 안 됐죠. 특히나 어떤 실수요가 강한 지역에서 보면 여태까지 어떤 지역이 투자가 답이 없었던 지역이 있어요. 근데 매매가 아니 전세 가격이 서서히 밀어 올렸죠. 사람들 마음이 이 지역은 투자자가 아니니까 매매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매매가는 변동이 서서히 올라가는데 전세는 쭉쭉쭉이죠. 자, 이런 지역의 경우에 더 심해요. 전세 변동은 심했는데 매매가는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잠시 혼선이 보여요. 전세가 더 높은 것처럼. 그러나 개별 물건에서 어느 누구도 그거를 전세가 미만으로 팔 사람은 없어요. 정상적 시장이라면. 그래서 경매처럼 개별 물건 사례가 아니에요. 이 데이터를 보통 역전현상 데이터를 보면 대부분 아파트 단지나 동 하나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이냐면 자 동일 단지 내에서 우리가 말하는 거냐 역전현상 기사 대부분이 사례가 아파트고요. 빌라 경매 개별 사례는 경우는 이제 경매의 경우만 빌라는 나오죠. 그러니까 정확히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는지 현장을 보라는 소리예요. 제가 이걸 오늘 심하게 좀 어떻게 보면 심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방어할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요즘에 주거 비용이 너무 오르고 전세가 너무 올라서 고통받는 분 많아요. 근데 그중에 자세히 보면 사실 그 전에 방어할 수 있었어요. 즉 방어 목적의 매입. 이게 전세가 이 주변 상황이 안 좋으니까 여기 전세가가 좀 오를 것 같다. 근데 이 지역은 원래가 투자 지역이 아니니까 전세가 밀어 올리는 지역이다. 그래서 이걸 방어 목적의 매입이 필요했는데 그랬으면 주거 비용을 몇 년 전에 이미 안정적으로 커버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아까처럼 무작정 두려워하는 거. 현장에 맞지 않는 데이터를 가지고 두려워하는 거. 이것 때문에 오히려 기회를 놓친 분이 많아요. 제가 그 방어 목적이 방어 기회를 놓친 분들 때문에 이 오늘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절대로 현장 데이터를 맞춰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가시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깡통 전세가 언급된 지역 특징이 뭐냐면 제가 왜 더 하냐면 보통 깡통 전세 나오는 언급된 지역 자세히 보세요. 강남 나오나요? 별로 안 나와요. 강남의 특이가 예를 들면 재건축 아파트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는요. 전국에서 전세가율이 제일 낮아요. 전세가 비율이 낮습니다. 왜? 매매가 크고 오래된 아파트니까 전세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긴 일어나지가 않아요. 제가 답답해하는 건 뭐냐면 이게 언급된 지역이 전세가 매우 높아요. 어떤 소리 뭐냐면 자 매매가 성향보단 임대로 가는 성향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그 말은 철저히 실수요 시장이에요. 즉 실수요 시장은 뭐가 무섭냐면 벽돌집이에요. 쉽게 내려가지가 않아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수요 성향이 강한 지역이 강하고 또 뭐냐면 전세가가 매매를 밀어 올리는 지역이에요. 즉 선행 지표가 매매가가 아니에요. 그 지역은 대부분이 이 전세가가 선행 지표예요. 즉 서울로 얘기하면 우리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 옛날 노원구 같은 경우 집값 정말 안 올랐죠. 수용 많고. 근데 요즘에 올랐거든요. 그 올린 게 거기 투자지역이어서 아니요. 그 지역 성향은 바뀐 적 한 번도 없어요. 여전히 2년 전이건 3년 전, 5년 전이건 그대로예요. 뭐가 올랐죠? 많이 밀려갔죠. 전세를 밀어올리는 수요가 강해졌죠. 전세가 신호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전세 많이 올라서 이렇게 걱정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잘못된 거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좀 보시면 이제 제가 오늘 너무 중요한 이슈여서 왜냐하면 상담을 받을 때 이런 상담이 요즘 많아요. 매매 전세가 너무 올라서 매매를 해야 될지 전세할지 모르겠다. 근데 기사들은 깡통도 이런 걱정도 많이 된다. 보증금 걱정해서 쉽지가 않다. 근데 사실은 그분들은 투자 이전에 방어를 정확히 해야 할 분들이거든요. 방어가 돼야 다음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잘못된 분석 때문에 이게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자, 우선은 이제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중간에 끊었는데 전세가 매매를 밀어올린 지역이다. 이 말은 뭐냐면 먼저 움직이는 전세 가격이에요. 전세 가격이 먼저 움직여요. 당연히 전세가 혼란스러워 보이면 매매가가 높아 보여요. 당연할 거 아니에요. 전세가 먼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 전세가 높은 지역에서는 매매가 앞질렀다 이렇게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전세보다 싼 가격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자, 전세가 움직이는 주요 지역가는 이제 가격의 속도가 매우 바빠. 이제 빠르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더 나가서 얘기하면 이건 좀 제가 하고 말씀드린 어제의 전세 가격보다 오늘 싸게 매매한 경우는 나와요. 즉 어제보다 이 전세 오르는 속도 너무 빠르니까 이사 기간에는. 자, 그래서 어제의 전세 가격보다 오늘 싸게 매매한 게 나올 수가 있는데 오늘의 전세 가격보다 싸게 매매한 경우는 나올 수가 없어요. 주인이 그걸 인지한 순간 절대 그 밑으로 팔진 않아요. 자, 그래서 깡통 전세 지역 특징이 뭐냐면 투자 시장이 아니고요. 그래서 뭐죠? 철저히 실수요가 강한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뭐냐면 자, 서민 주거 경쟁이 심한 지역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주거 비용 상승 여력이 되게 강해요. 제가 그래서 이게 잘못 보시면 오히려 서민들이 고통을 더 겪기 때문에 오늘 이걸 이제 하는 거거든요, 설명을. 자, 그래서 1차로 주거 방어 목적으로 매입이 필요한 지역일 수가 있어요. 오히려 방어 목적의 매입이 필요한 지역일 확률이 높아요. 왜? 서민 지역이니까 올라가고 이 도심 지역에서 서민 지역이니까 싼 아파트 만들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다음에 뭐냐면 2차로 큰 수익은 아니나 고전 방식의 안전한 투자. 무슨 말이냐면 전세 끼고 투자하는 게 고전 방식이죠. 자세히 보면 이거는 서민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투기성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실수요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가격이 확 뛰진 않지만 안정적이에요. 그 폭이 작더라도 안정적인 시장일 수가 있어요. 즉 시선을 돌려보면 이게 오히려 시장이 보인다는 거죠. 자, 이제 너무 제가 시간 끌었는데요. 오늘 결론 낼게요. 너무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중요한 이슈여서 오늘 좀 끌었는데요. 결론 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데이터 분석하지 마세요. 그거 그렇게 하시면 시장 큰일 나요. 아까 처음 시작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선무당이 됐을 때 가장 실패하기 좋은 게 부동산 재테크예요. 100% 실패해요. 잠깐 돈 번 것 같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것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식의 데이터 분석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다음에 좀 더 가보면 이런 식이죠. 뭐냐면 현실에서 봐야 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진실이에요. 현장 데이터가 왜 중요하냐고요? 부동산이 왜 현장 하냐고요? 부동산은 말 그대로 어떤 경우도 로케이션과 그 현장 지식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게 중요해서 쓸데없이 그냥 두려움 갖는 거 이거 아니에요. 진실을 봐야죠. 그 다음에 뭐냐면 더 나아가서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시각. 부동산은 어떤 식으로든 풍선 효과 여러 가지 역효과가 나서 아무리 모두가 망가져도 절대 다 같이 망가지는 시장이 아니에요. 시장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위기를 바꾸는 시각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깡통 전세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마무리 결론 지으면 자, 분명히 두려워할 만한 기사예요. 분명히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나 현장 데이터가 맞춰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신호로 봐야 돼요. 뭔 신호로? 방어할 신호로. 실수 시장에서 이게 내 시장이 투자 시장은 아닌데 이게 크게 오르는구나.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방어적 매입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투자로 볼 때는 뭐냐면 전세 끼고 하는 투자, 예전 고전 방식 이런 투자로 봤을 때는 뭐죠? 철저히 오히려 안정된 시장이에요. 그렇게 바꿔서 보셔야지 이렇게 무작정 두려워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실에서 봐야 될 것은 두려움이 아니고 진실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